그 다음으로는 트랜스문 큐빗에 이어서 레조네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킨 메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또 초전도 회로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어떤 레조네이터 또는 트랜스미션 라인은 코플레이너 웨이브 가이드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코플레이너 웨이브 가이드에서 저희가 생각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은 그 코플레이너 웨이브 가이드의 이 길이가 결정이 되면은 그게 공명 진동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명 진동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레조네이터와 그 큐빗의 커플링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길이가 어떻게 공명 진동수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전기 용량이나 유도 계수나 이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전기 용량과 유도 계수는 이제 이 C의 L이라는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이 비례하고 또 그 길이에 비례하는 또 L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길이당 유도 계수에 비례하고 또 그 길이에 비례하는 어떤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진동 모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은 저희가 보는 경우에서 대부분은 n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을 넣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결국은 이 레조네이터도 회로 안에서 회로 요소로 이제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LC 진동자처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선 전위가 어디에 걸린다 생각하면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스트립과 이 그라운드 사이에 전위가 걸리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도 그라운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대해서만 전압을 걸어줘도 자동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접진 부분보다도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떤 LC 진동자로 생각할 수가 있고 저희가 앞에서 LC 진동자의 공명 진동수는 루트 LC분의 1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위에 이 두 개의 값을 대입해 보면은 루트 L의 L, C의 L분의 1에 L분의 파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의 의미는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이 값이 길이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공명진동수가 높은 레조네이터를 쓰고 싶으면 그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 되고 반대로 공명진동수가 낮은 애를 쓰고 싶으면 길이를 더 길게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상파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선이 있을 때 그 선에 이제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진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가려지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길이가 L인 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선 위에서 이제 진동이 생길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의 진동도 가능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양끝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진동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파장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지금 길이 L에 반파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람다는 2L이 되고 얘는 람다는 L, 람다는 여기는 3개 중에 2개가 파장을 이루기 때문에 3분의 2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n은 정수라고 할 때 람다는 n분의 2L을 가지는 이 파장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n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n과 같은 의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n은 1인 경우를 대부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람다는 2L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줄에서 끈을 왜 튕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코플레이너 웨이브가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상파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코플래너 외부 가이드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파장은 그 길이의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웨이브 가이드에서 전자기파의 속도, 특히 그 중에서 위상 속도를 VP라고 하면은 파동의 이제 속도에 관련된 식에서 V는 F람다라는 식이 있는데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 속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진동수라는 거는 어, 그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애가 진동을 하는지이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는 주기의 역수로 표현이 됩니다. 즉 F는 주기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주기라는 것은 이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파장이라는 건 한 번 진동할 때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그냥 속도면 속도지 위상 속도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위상 속도와 분속도라는 키워드로 따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라는 건 람다분의 VP인데 람다가 2L이기 때문에 F는 2L분의 VP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진동수와 각진동수는 정의상 이제 2파이의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오메가는 파이의 VP의 L분의 1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에서 얻은 결과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 아까 애매하게 넘어갔던 루트 L의 L, C의 L분의 1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회로에서 파동의 진행 속도를 알려주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메탈 챌린지에서 이번에 위상 속도를 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그 위상 속도를 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위상 속도라는 값이 결국은 기하적인 구조와 어떤 그 매질의 특성, 즉 그 금속판 아래에 실리콘을 깔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매질을 깔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플래너 외부 가이드의 공명 진동수를 튜닝하는 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공명 진동수를 튜닝하는 법은 바로 뭐다 하면은 길이를 조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